엄준 수학의 엄준 선생님입니다. 자, 부등식 715번부터 720번까지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15번 도전 1등급 1등급에 도전하라. 자, fx와 gx식이 나와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FA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FA가 G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A가 GA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제 실수 P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우리 일단 fx, gx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8. 자, 그 다음에 gx는 빼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제곱 더하기 4p 빼기 4. 자, 요렇게 일단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등급 치고 어렵지 않은데 말뜻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FA가 GB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fx 그래프는 자, 좌표 평면 없이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8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요렇게, 자, 꼭지점이 p제곱 더하기 4p 빼기 4다. 자, 근데 여기서 FA가 GB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핵심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 A와 B는 다른 문자입니다. 자, A와 B는 다른 문자다. 자, 다른 문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문자. A하고 B가 달라도 돼. A하고 B가 달라도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 A는 fx의 x값이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린 요 fx 그래프에서 A가 어디든 상관없어. B도 마찬가지. 자, B도 우리가 그린 요 gx 그래프에서 이 B 값도 어떤 값이, 제가 점 찍고 있죠. 점 찍는 어떤 값이 B라도 상관이 없어. 자, 비율을 들겠습니다. 비율을 들겠습니다. fx를 1반, gx를 2반이라고 치면, 자, fa는 뭐냐? 1반에 있는 아무 학생입니다. 1반의 아무 학생. 그리고 GB는 뭐냐? 2반의 아무 학생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 FA가 G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1반의 아무나가 2반의 아무나보다 키가 항상 크거나 같다. 1반의 아무나 골랐더니 2반의 아무나 골랐을 때보다 키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반에서 아무나 골랐어, 아무나. 그리고 2반에서 아무나 골랐어. 그러면 1반에서 고른 애가 키가 무조건 더 크거나 같대.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1반에서 가장 작은 친구가 키가 크거나 같다. 2반에서 어떤 친구보다? 가장 큰 친구보다. 그죠? 1반에서 가장 작은 애가 2반에서 가장 큰 애보다 크거나 같아야 아무나 골랐을 때 1반이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죠? 이게 국어죠, 국어. 그래서 이 의미는 fx의 최소값 8이 gx의 최대값 p제곱 더하기 4p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다. p제곱 더하기 4p 빼기 4가 작거나 같다 8보다. 요거를 풀면 p제곱 더하기 4p 빼기 12가 0이하다.
p 더하기 6 p 빼기 2가 0이하다. 마이너스 6에서 p는 2 사이이다. 요게 바로 알파 베타가 나오겠습니다. 알파가 빼기 6, 베타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가 빼기 6, 베타가 2. 그죠? 빼기 6하고 2가 되겠다. 자, 잠깐 지우고, 요건 이해됐으니까 잠깐 지우고 다음으로 갑시죠. 다음으로. 자, 지우고. 자, 하지만 다음 거는 너무 쉽다. 다음 거는 너무나도 쉽다. 왜냐? FA가 GA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A죠? 똑같은 A. 자, 이제 1반, 2반 있습니다. 뭐 1반에도 뭐 영로기가 있고 2반에도 영로기가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똑같은 X 값이다. 실제로 숫자는 F1, G1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는 비유를 한 거죠. 아까는. 자, FA가 GA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는 별게 없죠. 그냥 똑같은 X 값이니까 같은 X 값에 대해서 F가 G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은 말이죠. 아무 A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냥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거는 이항시켜서 풀면 되겠죠. 우리 원래 풀던 거 FX가 GX보다 더 높게 놓여있다. 아까는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작다였는데 지금은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커도 됩니다. 똑같은 x 넣었을 때 f가 더 크면 되니까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x에다 a를 넣었을 때 f 쪽이 g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을 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0인데 gx 이항시키면 더하기 x제곱 빼기 2px 빼기 4p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그죠? 정리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로 묶으면 p 플러스 2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6 빼기 4p가 0 이상이다. 자,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떠 있거나 살짝 접할 수 있다. 요거 어떻게 풀죠?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다. 판별식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거나 없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자, 그래서 p 플러스 2의 제곱 자, 빼기 32 더하기 8p가 0 이하다. 자, 요거 전개하면 p제곱 더하기 12p 빼기 32가 맞습니까? 계산 잘못했나? 28 미안합니다. 28 자, 4에다 32 빼면 28이 0이하다. p 더하기 14 p 빼기 2가 0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4에서부터 p가 2 이하이다. 그러면 감마가 빼기 14 델타가 2가 된다. 빼기 14랑 2가 된다.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전부 다 더하면 빼기 16이 된다. 715번 끝났습니다. 자, 716번. 자, 716번으로 갑니다. 자,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와 gx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판별식. 자, fx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자, 4분의 d1 쓸게요. 4분의 d1 그러면 반의 제곱 빼기 ac 3k 제곱 더하기 12k 빼기 40 자, 정리하면 3k 제곱 더하기 12k 빼기 36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D2 4분의 D2 gx의 판별식을 쓰면 36 빼기 3k 제곱 더하기 36k 빼기 96이 되겠다. 계산하면 빼기 3k 제곱 더하기 36k 빼기 60이 되겠다. 그죠? 자, 위의 식은 정리하면 3으로 묶으면 k제곱 더하기 4k 빼기 12고, 밑에 식은 또 3으로 묶어볼게요. 3으로. 자, 이유가 있는데, 자, 3으로 묶으면, 빼기 3으로 안 묶고 3으로 묶으면 빼기 k제곱 더하기 12k 빼기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풀기 전에 먼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각각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둘 다 0이거나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둘 다 0이면 만나는 점이 둘 다 각각 1개, 둘 다 0보다 크면 만나는 점이 둘 다 각각 2개, 둘 다 0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둘 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판별식의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3을 빼낸 거는 부호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3을 제외한 부분의 부호로서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 거 k 더하기 6 k 빼기 2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빼기로 묶으면, 자, 요거 빼기로 묶으면, 자, 위 한번 써볼게요. 빼기 가로치고 k제곱 빼기 12k 더하기 20이니까 k 빼기로 묶고 k 빼기 2 k 빼기 10인 셈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자, 색깔은 다른 색을 써보겠습니다. 색깔은, 자, 마이너스 6하고 2가 근인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는 겹치고, 그리고 10이 근인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제일 쉬운 거, 근이 둘 다 한 개일 때, 자, 지금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판별식을 하고 있죠. 판별식. 지금 그린 그래프는 fxgx 그래프가 아니라 각각의 판별식 그래프입니다. 그럼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인 경우죠. 둘 다 0인 건 어디다? 2다 2. 2에서만 둘 다 0이다. 그죠? 그때는 바로 k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이 두 개인 경우 둘 다 플러스일 때, 자, 둘 다 플러스일 때가 언제냐? 내가 아까 요 값을 안 썼네. 여기 10을 안 썼네. 근을. 그쵸? 자, 근이 두 개일 때, 자, 근이 두 개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자,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fx, 아니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할까? 이 그래프는 요거를 뭐 hx, 옆에 거를 뭐 ix라고 할게요. 둘 다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클 때는 그래프상에서 바로 어디다? 그래프상에서 둘 다 0보다 큰 거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우리 함수 둘 다 0보다 클 때, 이 파란색 그래프는 어차피 쭉 그려지니까 이렇게 위로 2부터 10까지 그죠? 2에서부터 10까지가 근데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그때 둘 다 양수다. 그죠? 자, 일단 범위를 먼저 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이 빵개일 때, 요건 바로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자,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딥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빼기 6부터 2까지 다 내려가 있죠. hx, ix가 둘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빼기 6부터 k가 2까지
그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빼기 6부터 2까지랑 그리고 2랑 그리고 2부터 10까지. 그럼 빼기 6부터 10까지 쭉 이어진 거니까 빼기 6부터 10까지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둘 다 등호가 없으면 10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6을 하고 1을 빼주면 되죠. 둘 다 없을 때. 자,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뺀 다음에 1 빼준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다. 15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7번. 717번. 자, fx, gx와 y는 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부등식의 곱이 0보다 크다의 해는, 자, 우리 여기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 빼기 x랑 gx 빼기 x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우리 이건 이미 알고 있죠.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거나. 이걸 편하게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fx 빼기 x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게 보기 좋습니다. fx 빼기 x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예시 하나 만들게요. 예시. 자, 어떤 예시를 들 거냐? 예시. 자, f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gx가 x 더하기 2라고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 두 그래프를 그리면 x제곱은 요렇게 생겼을 거고 x 플러스 2도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만난 점을 찾기 위해서는 x제곱은 x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이항시키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고 x 플러스 1, x 빼기가 0이니까 만나는 x값은 빼기 1 또는 2가 되겠지요. 자, 여기가 빼기 1,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 fx, 자, y는 fx 빼기 gx 그래프를 그려볼 것입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 자, fx, fx, 자, 지금 우리가 덧칠하고 있는 요 fx 빼기, 자, 지금 또 덧칠하고 있는 요 gx. fx 빼기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fx 빼기 gx는 근이 어디냐? 바로 빼기 1과 2겠죠? 빼기 1과 2. 그렇죠? 두 함수를 서로 뺐으니까 빼기 1과 2에서 서로 같은 y값을 가지니까 빼면 0이 된단 말이야. fx 빼기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왜 자꾸 자 한번 지우고 다시,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그리고 y축이 있을 때 빼기 1과 2에서 근을 가진다. 빼기 1과 2에서 근을 가진다. 그죠? fx 빼기 gx니까 fx 빼기 gx 식이 뭡니까? 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2죠. 요거 이항시킨 식이 fx 빼기 gx죠. 이 그래프는 빼기 1과 2를 근으로 가지죠. 그러니까 fx 따로 gx 따로 그렸을 때 이때 만나는 점이 fx 빼기 gx에서는 x축 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때 두 함수를 뺀 함수는 그 만나는 점이 원래는 높이가 달랐지만 뺀 함수에서는 둘 다 y값이 0이 되는 근이 된다. 이 내용을 알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다? 우리는 fx 빼기 x가 무슨 뜻일까? y는 fx랑 그리고 y는 x랑
y는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을 근으로 가지는 이차 함수가 되겠다. fx는 지금 요 함수가 fx고 y는 x는 요게 y는 x니까 교점이 어딥니까? 교점은 b하고 그리고 d가 되겠죠. bd. 그죠? 자, 그림을 침착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차분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y축이 있고 요렇게 x축이 있는데 b하고 d에서 근을 가진다. b하고 d에서 빼기 b 아닌데 그냥 b인데, 자 b, 자 b하고 d에서 근을 가지고, 그리고 fx에서 x를 뺐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fx는 2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fx 빼기 x에도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래서 b하고 d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바로 얘가 바로 뭐다? y는 fx 빼기 x이다.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앞에 쌤이 설명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gx 빼기 x. 자, 헷갈림을 막기 위해서 아까 칠했던 거를 잠깐 지우고, 자, 이번에는 gx 빼기 x. gx는 요렇게가 gx고 또 y는 x는 요렇게인데, 이번에 만나는 점은 0하고 d가 되겠지요. 0하고 d. 그죠? d는 똑같죠? 자, gx는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음수. 최고차항 음수에서 1차 함수 빼봤자 어차피 최고차항은 똑같이 음수니까 이번에는 색깔은 바꿔서 0하고 d가 근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요게 바로 y는 gx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이 어디냐?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gx 빼기 x가 플러스일 때 fx가 다 마이너스라서 둘 다 플러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는 어딘가? 둘 다 마이너스는 바로 여기 b에서 0까지, b에서 0까지 다 내려가 있죠. b에서 0까지만, b에서부터 0까지만 둘 다 마이너스. 그때 마마라서 두 개 곱하면 양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이제 718번. 자, 도전 1등급.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촬영이 잠깐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고심 끝에 설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자, 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개일 때 실수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각각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는 매우 쉽습니다. x 빼기 k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1, 요게 0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는 x 더하기 k,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두 개 연립인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위의 식 빼기 1과 k제곱 중에서는 무조건 k제곱이 더 큽니다. k제곱은 아무리 작아도 양수니 0이니까. 자, 그래서 위의 거를 먼저 부등식을 그린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제곱보다 작다 부분은 그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 자, 아래에 있는 식은 빼기 k랑 3 요렇게 두 개가 이제 뭐 방정식으로 치면 근인데, k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k가 빼기 4면은 빼기 k가 3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빼기 K랑 3 중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뭔가 느낌상 빼기 K가 3보다 작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빼기 K가 3보다 작은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빼기 K가 3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은,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자, 요거 좀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될 것 같아. 빼기 K가 3보다 작은 경우를 그릴 건데, 근데 그때도 만만치 않은 게, 빼기 K가 빼기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빼기 K가 빼기 1보다는 클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 자, 빼기 K가, 자, 1번 중에서도, 자, 1-1이라고 칠까? 1-1, 빼기 K가 빼기 1보다도 작을 때, 그럼 빼기 K 위치가 한 요쯤이 되겠죠. 그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보자, 빼기 K가 만약에 빼기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3이 한 그림이니까, 자, 빼기 K가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쨌든 간에 요쪽에는 근이 안 생기죠, 요쪽에는. 연립부등식에 근이 안 생기죠. 자,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의 정수가 한 개는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정수가 한 개는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3이 어디 오냐, 3은 빼기 1보다 크니까 3은 한 요쯤에 올 텐데, 정수가 한 개는 포함이 되려면, 자, 정수가 부등식 안에서 연립부등식에서 정수가 하나는 포함이 되려면 여기서는 4가 요 내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4가 요 사이에 들어오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된다? 5는 어디 있어야 돼? 5는 이때 5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K제곱의 범위, 자, K제곱은 4보다 커야 됩니다. 빵꾸기 때문에 K제곱이 4보다 커야 4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K제곱이 5라고 해도 5는 빵꾸라서, K제곱이 빵꾸라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자, 지금 상황은 K의 범위가, 자, K의 범위가 빼기 3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요쪽에서 방금 아까 처음에 썼던 부분에서 K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자, K가 양수죠. K가 1보다 크니까. 그러면 K가 양수니까 제곱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면 2보다 크고 K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K가 양수니까. K가 음수일 때는 빼기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빼기 2보다 작다. 요것도 나올 수 있는데, K가 음수일 때는. 근데 K가 양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보다 크고 5보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만만치 않죠? 자, 하나 써놓겠습니다. 1-1이죠. 자, 위에 건 좀 지울까? 헷갈리니까. 자, 위에 건 지우고 1-1의 결론은 빼기 루트 5 크거나 같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왜 잘못된 걸 보노? 이게 아니라, 자, 지워. 자, 2보다 크고 K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1-1의 결론. 자, 지금 상황은 빼기 K가 3보다 작은데 빼기 K가 빼기 1보다 왼쪽일 때, 그죠? 빼기 K가 3보다 작은데 그 와중에 빼기 1보다 왼쪽일 때, 빼기라고 같을 때도 어차피 빼기라고 같을 때는 안 돼. 빼기 K가 빼기라고 같을 때는, 요런 게 상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를 못 찍었었거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빼기 K가 빼기 1보다 작을 때로 잡았는데, 만에 하나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자, 빼기 K가 만약에, 그냥 빼기 1이면 어떻게 되냐? 빼기 K랑 빼기 1이 만약에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K가 1인 건데, 자, 그때는 그림이 자, K가 정해졌으면 그림은 그려지겠죠?
자,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자, 그림 다 그려집니다, 그냥. 빼기 1. 자, 빼기 1보다 작다랑, 그리고 3보다 크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색깔로, 자, 색깔 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엔 빼기 1에서부터 1까지.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때는. 자, K가 1이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빼기 K랑 빼기 1이 똑같아서 K가 1일 때는 부등식이 위에 부등식이 x 빼기 1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랑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를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해가 하나도 없죠. 해가 그래서 요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하기로 했다? 자, 1번 중에서 자, 빼기 K가 3보다 작지만 자, 한번 천천히 마이너스 1 그리고 K제곱은 변하지 않는데 자, 빼기 K가 3보다는 작지만 빼기 K가 3보다는 작지만 빼기 1보단 클 때 그러면 그때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 자, 빼기 K가 3하고 이제 빼기 K 중에 빼기 K가 더 작고 그리고 3이 더 클 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서 3이 K 제곱보다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어려워. 그래서 나도 사실 풀 때 좀 다르게 풀었는데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0이 정수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자, 빼기 K가 빼기 1보다 오른쪽이니까 0이 만약에 근일 때 부등식의 해 중에 0이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0이 있을 때. 자, 0이 있으려면은 빼기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빼기 K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K가 음수입니다. 자, K가 음수인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0이 포함되긴 할 텐데 자, 이때 1의 위치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빼기 K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K제곱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역시나 이런 여러가지 꼬여있는 것들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고민을 많이 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충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 실제로 빼기 K가 0과 1 사이면 빼기 K가 0보다 크고 빼기 K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빼기 1 이상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는 어차피 K제곱도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K제곱이 1보다 클 수 없다면 사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수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수정이 되어서 여기가 K제곱 그리고 빼기 K가 요렇게 빼기 K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어차피 1의 위치가 빼기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져서 0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건 좀 힘든 것 같아. 완벽하게 그래프를 파악하는 게. 내가 풀어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고. 아, 쌤이 생각하는 그래서 제일 쉬운 풀이는, 제일 쉬운 접근은 0이 포함될 때. 뭐 이런 식으로. 0이 이 안에 포함될 때, 아니면 뭐 4가 포함될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자, 지금처럼 0이 포함될 때는, K의 범위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자, 이때는, K제곱도, K가 빼기 1과 0 사이면, K제곱도, 1 2하고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K가 0은 아니니까 0보단 크고, 제곱해서 아무리 커도 빼기를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0.9의 제곱은 1보다 작죠? 그래서 K제곱은, 1보다 왼쪽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수가 0만 존재하고 해당되는 정수가 이때는 최소값이 K의 최소값이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요게 1-2였나? 요게 1-2의 상황은 빼기 1에서부터 K가 0 사이가 된다. 자, 어렵죠? 자, 쌤도 설명이 뭔가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게 모든 걸 다 말하면서 설명하니까 상황을 다 정확하게 설명하려니까 오히려 더 어렵네. 그죠? 자, 어렵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더 쉬운 설명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자, 그럼 이제 2번 상황. 자, 1-1, 1-2는 빼기 K가 3보다 작은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3보다 클 때 빼기 K가.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3보다 빼기 K가 더 크니까 아래 부등식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위에 부등식은 빼기 1부터 K제곱까지인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빼기 1부터 K제곱까지인데, 빼기 K가 3보다 크면 K제곱은 9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빼기 1부터 K제곱이면 K제곱이 이만큼 멀리 갈 텐데, 얘가 9보다 크니까 요 안에는 근이 0, 1, 2가 이미 3개나 들어와 버리니까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표시한 범위가 가능한 모든 경우고, K의 최대값은 루트 5가 될 것이고, K의 최소값은 빼기 1이 될 것입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순서대로 쓰면 2번이 답인데, 이 문제 어렵다. K제곱이 둘 다 동시에 변하는 이 문제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19번을 시작합시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자, 이 문제는 왜 어렵지 않은가? 자, 첫 번째 위의 부등식은 x가 x 빼기 n이 빼기 2보다 작다 또는 x 빼기 n이 2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x가 작다 n 빼기 또는 x가 크다 n 더하기 2,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의 결과는 x 빼기 4, x 빼기 10이 0 이하기 때문에 4에서부터 10까지가 부등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자, 4에서부터 10까지는 변하지 않는 딱 정해진 부등식이고, 이제 x가 n 빼기 2보다 작다, x가 n 더하기 2보다 크다, 이 부분이 n 값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4부터 10까지는 4 이상 10 이하의 정수는 몇 개다? 바로 7개입니다. 4부터 10까지. 자, 몇 개 안 되니까 세봐도 되고, 10에서 4를 뺀 다음 1을 더하면 되죠. 7개인데, 연립했을 때의 자연수가 딱 2개가 돼야 된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n 빼기 4랑 n 더하기 2는, n 빼기 2랑 n 더하기 2는
정확하게 4만큼 차이가 납니다. 4만큼 차이가 나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좀 촘촘하게 우리 이 문제를 살펴보면, 자, 수직선상에서 4, 5, 6, 7, 8, 9, 10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자, n도 자연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n의 값을 정해볼까요, 한번? 자, n의 값이 얼마를 한번 해볼까? n은 6을 한번 해볼까? 자, n이 6이면 x가 4보다 작다 또는 x가 8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려볼게요. 4보다 작다랑 8보다 크다. 요렇게 하면 4보다 작다 쪽에는 해가 없죠. 4보다 작다랑 4 이상이라는 4보다 작다 해서 빵꾸기 때문에 해가 없고, 요때 딱 9하고 10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됩니다. 요거 되네. 그러면 n은 우리가 뭐다? n이 6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n이 6일 때가 지금 이 그래프인데 n 값을 1씩 변화시켜보면, 자, n 값을 1씩 변화시켜보면, 자, 여기 3이 있고 여기 뭐 1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12가 있을 텐데, n 값이 5라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n 값이 5라면 요렇게 1씩 변하니까 n 값이 5일 때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n 값이 5면 3보다 작다랑 9보다 크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n 값이 5면은 3보다 작다랑 7보다 크다네. 그치. 1 땡겨와야지. 그죠? 미안합니다. 자, 이쪽을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앱이 좋은 거면은 딱 방금 그린 것만 지울 수 있는데, 앱이 안 좋습니다. 자, n 값이 5면은 요렇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죠? 한 칸 땡겨진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립부등식의가 8, 9, 10 3개가 됩니다. 안 되죠? n이 6일 때보다 왼쪽으로 점점 이동하면, n이 6일 때보다 더 작아지면, 아까 9하고 10만 됐었는데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n이 4면은 한 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n이 5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안 된다. 6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n이. 그죠? 자, 우리가 처음에 n에 6을 대입해본 이유는 4가 똑같이 만들어 본 거야. 그냥 4가 똑같도록. 4가 똑같도록 만들어 보니까 아까 n이 6일 때는 요렇게 그려져서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9하고 10이 딱 두 개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 n에 7을 대입해 봅시다. n에 7. n이 7이면 어떻게 되냐? n이 7이면 바로 5보다 작다랑 그리고 9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때는 4가 되고 그리고 10이 돼서 또 두 개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n이 7도 되는구나. 자, n이 8일 때는 어떨까? 자, n이 8일 때는 n이 6일 때랑 매우 비슷합니다. n이 8일 때는 6보다 작다랑 그리고 10보다 크단데 10보다 크다 쪽은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6보다 작고 4 이상인 애는 4하고 5 두 개가 있겠죠. 자, 4하고 5 두 개. 6보다 작다면 4, 5 두 개가 되니까 n은 8까지 가능합니다. 자, n이 9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n이 9가 돼버리면, 자, 그림이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n이 9가 되면 7보다 작다랑 11보다 크단데 11보다 크다 쪽은 해가 없지만 7보다 작은 애는 연립했을 때 4, 5, 6 3개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애는 6, 7, 8 이렇게 3개였다. 그래서 6 더하기 7 더하기 8을 하면 21이 됩니다. 요거는 n 값이 변할 때마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헷갈릴 걸 대비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한 번만 더 보면,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릴 걸 대비해서. 자, 수직선상에
아래 부등식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4에서부터 10까지 4, 5, 6, 7, 8, 9, 10. 요 4에서 10까지 4, 5, 6, 7, 8, 9, 10. 7개의 자연수가 포함된 아래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서 n 빼기 2보다 작다랑 n 더하기 2보다 크다 해서 n 빼기 2와 n 더하기 2는 4만큼 떨어진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4만큼 떨어진 간격을. 그죠? 4만큼 떨어진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n 빼기 n 더하기 2는 n 빼기 n 더하기 2는 길이가 4가 된다. 자, 길이가 4가 돼서 여기가 n 빼기 2면 4만큼 더 큰 8이 n 더하기 2가 돼서 요런 식으로 부등식이 그려지는데, n 값이 지금은 n이 6일 때 한 거고, 우리가 n 값이 1씩 변할 때마다 이 두 모양이 어떤 느낌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1씩 커지거나, 이렇게 1씩 커지거나, 이게 n이 7일 때겠죠. n이 이제 5가 되면 둘 다 왼쪽으로, n이 5가 되면 둘 다 왼쪽으로 3에서부터 7까지로 요렇게 요 n 빼기 2와 n 더하기 2 사이의 간격은 항상 4로 일정하다. 근데 연립부등식이 해가 자연수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4보다 작다, 8보다 크다일 때 92개인 거, 5보다 작다, 9보다 크다일 때 4하고 12개인 거, 그 다음에 n이 8이라서 6보다 작다, 10보다 크다일 때 4하고 5 2개인 거,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답은 아까 21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720번. 아이고야, 오늘 해설 강의가 길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직각삼각형이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얼마인가?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빗변이 아닌 거를 A랑, 자, 두 변의 길이 합이 13이니까 13 빼기 A로 잡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0보다 크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자연수이다. 자, 빗변은 어차피 마지막에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랑 13 빼기 A가 나오면 빗변이 나오고, 가나다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자, 가는 이미 이용했고, 자, 넓이가 20보다 크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3 빼기 A가 크다 20보다. 양변에 2 곱하면 A 곱하기 13 빼기 A가 40보다 크다. 자, 빼기 A제곱 더하기 13A가 40보다 크니까 이항시키면 A제곱 빼기 13A 더하기 40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A 빼기 5, A 빼기 8이 0보다 작다. 그럼 5에서부터 A는 8 사이가 된다. 그죠? 뭐야, 은근히 쉽네? 그러면 A는 6 또는 A는 7이 되는데, 이 문제는 A가 6이든 7이든 똑같습니다. A가 6이면 13 빼기 A가 7이 되고, A가 7이면 13 빼기 A가 6이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이 7이고 한 변이 6이 된다. 매우 쉽죠? 그때 가장 긴 변을 물었으니까 빗변은 루트 49 더하기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85가 된다. 자, 매우 쉬웠습니다. 720번. 자,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